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증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느끼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야 된다. 이런 증상들 몇 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점액변입니다. 우리 대장은 변을 담아두는 곳이라고 아까 했죠. 이 변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되면 점액 분비가 과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장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변을 보게 되면 콧물이 묻어나오는 것 같은 형상을 띱니다. 이걸 점액변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런 점액변은 장염이 심하다던가 아니면 음주를 많이 하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점액변이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암을 의심하시고 꼭 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혈변이에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영양분을 훨씬 많이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증식을 하고 번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많이 끌고 오는 특징들이 있어요. 대장에 있는 암세포에 이렇게 혈관이 많은데 여기를 변이 훑고 지나가 버리면 피가 나기가 쉽습니다. 이 피가 변에 묻어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걸 혈변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대장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저 깊숙이 있는 대장에서 피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혈변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대장암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변이 묽어지는 설사가 계속 지속된다던가 아니면 변비가 갑자기 생겼는데 너무 오래된다. 이런 경우에도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이에요. 물론 나는 변비가 원래부터 심한데 이것도 대장암이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원래부터 변비가 심했으면 그건 그냥 체질인 거고요. 근데 원래 별 문제가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 설사가 시작됐는데 멈추지 않고 몇 주 동안 계속 나온다. 요거는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이에요. 대장암의 증상 네 번째, 복부 불편감이에요. 변을 충분히 봤는데 계속 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잔변감,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아니면 아랫배가 계속 부글거리고 뭔가 불편한 증상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거 일반적인 장염이라던가 소화 불량에서도 느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마지막은 피로, 무기력, 그리고 빈혈 증상입니다. 아까 대장암의 증상 중에 혈변이 있었잖아요. 대장은 워낙 길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피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한번 피가 나면 계속 피가 줄줄 새 나갑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처음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빈혈이 있었고, 그래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처음에 빈혈 증상으로 진단이 돼요. 이유가 없이 계속 피곤하고 졸리고 무기력하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가서 피검사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빈혈이 있다면 내시경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암은 여러 가지 암 중에서 그 독한 정도로 치면 한 중간쯤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그 치료 결과가 좋아지는 거고요. 어떤 암이 독한지 순한지를 나타내는 통계가 요약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초기 암일 때 생존율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암이 진행됐을 때 생존율이 몇 프로인지 이걸 나타낸 거예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해서 딱 그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4%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해서 다른 장기로 번지게 되면 그때는 5년 생존율이 20%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초기에 암을 발견하는 게 무진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검진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다행히 이 대장암도 국가건강검진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이런 국가건강검진은 정말 최소한의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암이 그렇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증상이 초기에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보시면은 조기에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증상으로 암을 초기에 진단한다는 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대장암에 걸렸을 때 대부분 느끼는 증상들이 하복부 불편감, 설사, 아니면 배변 장애, 가스가 부글부글거린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암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겪어요. 장염에 걸려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암의 증상이 너무 일반적인 증상들이라서 초기에 의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장암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대장벽에 있는 세포들이 변해가지고 암이 됐다. 이거를 대장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기준으로 갑상선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에요. 대장은 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이 잘 밀려나갈 수 있게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가
외부의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변이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유전적 변이가 생긴 세포들이 대장벽을 점점 깊숙이 침범하면서 암이 되는 겁니다. 대장 선종, 용종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것들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떼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선종이나 용종을 그냥 놔두면 5년에서 10년 뒤에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전체 대장암의 70% 정도는 대장 선종에서 발생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대장암들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나 치료법 같은 게 다 다른데요. 일단 대장암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적색육 그리고 가공육이에요. 국제암연구소 IARC는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가공육 같은 경우는 1군 발암물질이고요. 적색육,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는 2A군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매일 적색육을 100g 아니면은 가공육을 50g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17%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돼지고기나 소고기, 우리 일상 속에서 되게 자주 먹는 음식이잖아요. 조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도 있어요. 2019년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 진행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50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20g 이상의 적색육을 먹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 고기 1인분이 200g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물론 이런 적색육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끊고 채식을 하시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적색육이 몸에는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줄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50대 미만의 사람들한테 대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가장 강력한 인자예요. 그 이유는 우리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인데요. 일단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몸 안에 인슐린 그리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높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성장 인자로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를 자꾸 자극해서 암세포가 커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내장 지방이 심한 분들은 몸속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몸속이 꾸준히 염증 상태로 유지가 되면 세포들이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서 암세포로 변할 위험도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대병원에서 한 거예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했던 한 50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결과 복부 비만이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53% 높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살을 몇 킬로라도 빼보시는 게 아주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유전성 대장 용종 증후군들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성 용종 증후군 진단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암이 진단되기 전에 대장 전체를 절제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전체 대장암의 5% 정도고요. 그리고 한 15% 정도 되는 대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대장암 환자의 한 20%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 거고 나머지 80%는 그 밖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한 분이라도 계신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적인 무언가 다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검진을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물론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는 없는데요. 반대로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씩 꾸준한 운동을 했을 때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30에서 40%까지 낮아진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적색육 그리고 가공육을 피하는 겁니다. 아까 대표적인 발암 원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나 돼지 같은 건 피해 주시고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아니면은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예요.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에 있는 유해균은 죽고요. 유익균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변을 빨리빨리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43%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식이섬유가 과일이나 곡물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채소에서 나오는 식이섬유가 훨씬 더 예방 효과가 강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오메가3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세포, 그리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방이 건강해야 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건강한 세포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메가3는 건강한 지방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2g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에는 대장 선종을 예방한다라고 하고요. 하루에 3g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의 발생을 예방한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